엽산, 비타민 B1, 코엔자임 Q10, 멜라토닌, 정적약을 중단해야 하나?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들으면 똑똑해집니다. 내과의사 강수진의 똑똑 청진기에서 진단해 볼게요. 약이라는 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도록 만들어진 건데요. 진통제는 아프지 않도록, 항암제는 암을 없애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약이 자기가 맡은 주요한 임무만 수행하고 우리 몸에서 조용히 빠져나가주면 완벽할 텐데 세상에 그런 약은 없다는 겁니다. 혹시 드럭 먹어라고 들어보셨나요? 단어 그대로 약 강도라는 뜻입니다. 모든 약은 주요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내 몸에서 빠져나가기까지 간이나 신장 등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특정 영양소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또는 특정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면서 영양 불균형이 찾아오는 현상을 드럭 머깅 효과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당장 약을 중단해야 하나? 라고 고민하신다면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약으로 인한 결핍보다 약의 효능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약물 복용으로 인해 고갈되는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약 도둑으로는 바로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 계열 약물이 있습니다.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걸 막아주는데 이때 코엔자임 Q10의 합성 역시 저해하기 때문에 스타틴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코엔자임 Q10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는 조효소이기 때문에 모든 세포에 필요한데요. 특히 심장과 근육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게 되면 심장질환, 근육통, 근육경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간에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음식으로도 섭취가 가능하세요. 주로 동물성 식품인 소고기, 닭고기, 생선 종류인 고등어, 연어, 참치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요즘 영양제 섭취 많이 하시죠? 비타민 D는 스타틴 계열 약물 부작용인 근육병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은 중성지방 합성을 감소시켜 혈중 중성지방 농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으니 중성지방이 높은 고지혈증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약의 1차 선택 약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메폴민입니다. 메폴민은 주로 간에서 당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메폴민이 비타민 B12 흡수를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에너지, 수면, 신경계에 관여하는 중요한 비타민이어서 부족하게 되면 피로감이나 불면, 기억력 감소, 손발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기류나 우유, 계란 또는 다시마나 조개를 통해서 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영양제 이것을 꾸준히 챙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바로 비타민 B1인 벤포티아민을 고함량으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벤포티아민 고함량은 당뇨 환자의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시키고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요. 하지만 비타민 B1이 혈관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혈관 찌꺼기인 호모시스테인은 50세 이후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게 되는데요. 주로 단백질을 먹게 되면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몸에서 비타민을 통해서 시스테인으로 전환되게 되는데 이 대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호모시스테인이 증가하게 됩니다. 호모시스테인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유발해서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적인 호모시스테인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고함량의 비타민 B6, B9, B12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벤포티아민 고함량은 1일 1회 이정을 식사 전에 복용하는 것이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고 비타민 B군 대부분은 대사를 활발히 해주기 때문에 저녁보다는 오전에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혈압이나 신부전에 많이 쓰이는 혈압약으로 ACE 이니비터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혈압을 높이는 안지오텐신-2라는 물질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효소인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를 억제해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ACE 이니비터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체내에 있는 아연을 끌어다 쓰게 됩니다.
아연은 시각, 청각, 미각 같은 감각과 그리고 생식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면역계를 강화시킨다고 해서 면역계의 수호신으로도 알려져 있죠. 인슐린과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연 결핍은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아연이 풍부한 음식인 생굴이나 해조류, 콩 등을 식단으로 꾸려서 아연을 보충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 고혈압에 좋은 영양제 조합을 추천한다면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있겠습니다.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도와주고 중성 지질 개선에도 효과가 좋아 고혈압 등의 성인병 예방에도 좋습니다. 빛이나 열로 산패가 되기 쉽기 때문에 비타민 E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스테로이드제는 체내 비타민 D를 부족하게 만듭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호르몬 작용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골다공증이나 근육 약화, 암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기는 것이 좋겠죠? 또 감기나 감염병으로 항생제를 오랫동안 복용 중인 분이라면 장내 유산균까지 죽여 부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피임약을 복용 중인 여성분들이라면 비타민 B2와 비타민 B6를 위산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이라면 대부분의 영양소 결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영양소 섭취를 해야겠습니다. 또 이 약들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모두 해당 영양소가 결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양소의 혈중 농도가 낮다고 반드시 질병으로 진행되거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현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복용 중인 만성질환 약은 계속 복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를 음식으로 충분히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겠고 음식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 좋은 영양제를 선택해서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좋겠죠?